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내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세특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특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도 학생부가 들어갈 거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수학이 중요하다. 그러면 선생님 나오셔서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인학원에서 수학팀장을 맡고 있는 한희재라고 하고요. 기말을 지금 중간고사 준비했던 대로 약간 준비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당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계산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계산이 더 많이 출제되게끔 바뀌었어요. 그냥 뭐 공부한 절대량에 상관없이 얘는 문제를 풀면은 꼭 한 4개 중에 한두 개는 실수해서 틀리더라. 이런 애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평소에 문제는 많이 안 풀었더라도 오히려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냈던 학생들이 점수가 평균보다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계산력이나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 EBS 교재 연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모의고사 기출 연계율은 낮아졌다. 학교별로 한 두세 문제 이상은 EBS 교재에서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말 대비의 주된 포인트는 일단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EBS 교재 한번 꼭 풀려봐야 되고요. 어떤 학교에 다니든 상관없이 EBS 교재는 뭐 마치 우리가 수학 처음 공부할 때 쌤 풀듯이 EBS 교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풀려보는 게 학생들에게 좋지 않나.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다 좀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덜 복잡한 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계산력이 전반적으로 다 약해요. 정석을 한번 꼭 풀어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는 주로 어떤 양상이 예상이 되냐면은 이 걔들이 그 시험 문제를 이제 딱 봐서 이건 못 풀어 하는 거는 전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는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시간 내에 잘 푸냐와 실수를 하지 않냐의 싸움이고, 그 중상위권보다 조금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열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렸다라고 보이고, 그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가장 수학의 기본에 충실한 계산 실수하지 않는 거, 그리고 좀 올드 스타일의 문제집들, 이런 거는 중간 때는 안 풀었을 거예요. 이제 기말에는 좀 추가해서 보면은 좀 시험 유형에 맞춰서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 때 EBS 교재를 학교에서 교재로 택하지 않았던 학교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EBS 교재를 또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3은 간단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계산 위주로 설계가 되었는데, 여기도 제가 고등학교랑 비교를 해서 드릴 말씀은, 일단 중3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은 시험이라는 체계, 중학교 시험이라는 체계에는 되게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계산이 시험 시간 속에서 잘 안 되거나 실수를 하면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 계산 실수의 비중만 줄여도 학생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점수가 한두 문제를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고1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보면, 고1은 일단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거가 처음이고, 바뀐 양식에 처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고, 더 크게 작용해서 실제로 평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나아질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닌 말이에요. 냉정함과 열정을 학생들이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함이라는 거는 내가 중간고사 때 못 봤지만 이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신승리를 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 객관적 분석에 따라서 약점을 예측하고 보완하는 것에 이제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약점이 뭐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저희가 어떤 교재를 3번 돌았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반드시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번에 느꼈어요. 열정은 이제 그 반대로 중간고사를 그래도 다 학생들이 첫 시험이니까 준비한 기간도 길고 꽤 오래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자기 생각한 만큼 진짜 안 나왔어요. 수학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투자했는데 안 되면은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쉽게 그렇게 절망에 빠져요. 특히 첫 고1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인 노력이 기존의 중학교 시험에 비해서는 분명히 다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 열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기가 쉬워. 그래서 얘가 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현타임이 온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주변에서 잘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공부적인 요소는 학생들이 터치를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터치를 하면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바쁘지만 언제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환영하거든요. 저희도 학생들 문제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멘탈과 어떤 심리 상태를 시험에 잘 풀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관찰을 하셨다가 상담 때 원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해법을 찾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고사 분석이랑 이제 기말고사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하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